민주주의도 거세게 전달해 주십시오. 호남의 선택이 수도권을 흔들고 수도권의 당심을 일깨워 민주당을 비로소 바로 세울 겁니다. 11일부터 12일까지 온라인 투표, 13일부터 14일까지 ARS, 15일 광주와 전주에서 순회 경선이 펼쳐집니다. 여러분의 투표가 민주당의 2년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남은 4년을 결정합니다. 누가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는 소신의 한 표,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켜온 호남당원의 자존심입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투표가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투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킵니다. 호남이 살려낸 김용희 혁신 또 혁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재명답게 김용답게 민주당답게 기후위원 김용희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뭐 여기 기자회견문에 여러 내용을 담지는 못했는데 합동연설회에서는 저희가 이제 5분 시간 제한이 있어서 압축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뭐 관련해서 충분히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서 지난주 그다음에 지지난주에 있었던 합동연설의 쟁점이라는 부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 생각 소상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부 출신 이성윤 지금 의원님 하고 있잖아요. 네. 그 후보님하고 한 30분 차이 네.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호남이다 보니까 전문이다 보니까 우리 이성윤보다는 김용을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일단 민당 안에는 다 모아지고 있긴 한데 좀더 강조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지금 우리 민주당의 이 국민들의 신뢰 하락이라든가 이 위기가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결과에 대한 이러한 책임을 명확하게 회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원인이 돼서 지방선거의 이후에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 이성윤 의원님께서 최근에 도전하시려면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합동연설회에서 김정청래, 최민희 그리고 한민수, 이상윤 세 분께서 똑같이 한 목소리로 지방선거에 지지 않았다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겼냐? 자 보십시오. 오세훈이 귀환했습니다. 한동훈이 귀환했습니다. 경기도에서 많은 지역에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 그리고 호남 향후애들이 제일 호남 출향민들이 많으신 안산 100만이 넘는 용인 특례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배출한 하남 다 뺏겼습니다. 부울경 시장은 부산의 전재수 울산의 김상훈이라는 구청장 울산 5개 중에서 4개를 다 뺏겼어요. 부산, 울산 시외 다 뺏겼습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시외에 동력이 없으면 시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게 명확히 있는데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지 어떤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거 이겼대요. 저는 그래서 이성윤 의원님께서 정말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그 다음에 현역 의원으로서의 그러한 책임감이 있다면 최소한 그런 한 말씀을 해주셔야죠. 또 하나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뭐 딴지 게시판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일배처럼 대통령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인이 뭡니까? 팀 정청래입니다. 오로지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위해서 그 세 분들이 모여서 최고위원을 갖다가 이렇게 독식하겠다.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되고요. 말씀드리는 길에 합동연설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1인 1표주의, 당원 주권주의를 갖다가 우리 정청래 지도부의 가장 큰 성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기 그 전당대회에서 짝짓기를 하면서 최민희 후보를 일종으로 놓고 한민수, 이성윤을 갖다가 홀짝으로 투표하라는 그런 걸 조직적으로 합니까? 이거는 저는 당원 주권주의가 아니라 개파 주권주의,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그런 것부터 좀 반성을 하면서 전당대회 본연의 취지, 좀 미래, 정책, 남은 4년의 선거, 우리 호남의 발전, 우리 전북의 이야기, 저는 이런 것들이 좀 남은 전당대회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에 대한 비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어제 그제 그동안에 제가 뭐 정청래 전 대표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장강의 그
앞머리 뒷물을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민주당의 그 구심장으로서 지도부의 욕심을 갖지 마시고 그냥 정말 평당원으로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제가 그렇게 좀 과감하게 말씀드렸는데 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계속 뭐 아시겠지만 팀 정청래의 이런 선거 공학적인 이런 모습은 강화되고 있고 또 저를 뭐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성윤 의원을 앞에다 놓고 이렇게 표를 나눈다고 그러는데 뭐 저는 뭐 그렇게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국민께서 정치를 하시는 거고 지금은 국민들께서 누구보다 저는 정치인보다 더 우리 호남인들 전국민들의 이러한 그 정치적인 식견이 더 크다 뛰어나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했습니까? 고향입니까? 저도 어머님이 이쪽 저쪽 분이세요. 그런 거 저는 연기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또 어르신들이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여기에 담지 못했습니다만 저는 예비 선언할 때 출마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혁신안을 고민해서 내놨습니다. 우리가 기득권 내려놔야 되고 뭐 비례대표 같은 경우 전당원 직선제로 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청년 정치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꿈을 만들어야 되고 또 동일 지역에 삼선 오는 분들 좀 지역을 제한해야 된다. 그분들이 삼선 정당이었으면은 정권 재창출해서 장관도 하시고 총리도 하시고 크게 가시고 왜 하나만 또 못합니까? 우리 지역에 내려오셔가지고 시의회 구의회 왜 못합니까? 저는 그게 민주당의 발전의 저는 모습이라고 보고 그런 게 국민들한테 전달돼야지 국민들께서 야 니네 민주당 깡통하다가 다시 이재명 정부 그래도 잘하는구나 민주당 믿을만해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원내가 아니고 원위기 때문에 평당원의 대변인으로서 그런 일들은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고 자임하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제가 굉장히 고무적인 게 최근에 제가 그런 얘기를 저 혼자 굉장히 많이 하고 다녔는데 최근 합동연설에서 우리 이제 당대표로 나오시는 김민석 후보님께서도 저의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받아주셔가지고 본인도 그렇게 당대표가 되시면 그런 혁신에 앞장서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새로운 지도부 그냥 뭐 김영광 그 다음에 김민석 총리 이런 개인의 지도부가 아니라 저는 남은 4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국민들께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지도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지하 여러분께서 저의 이야기를 본인 여러분들께 한 분 한 분 전해드릴 수는 없지만 좀 간절하게 전해드리기 부탁드리고요. 한마디 더 하자면은 이게 다 저한테 그러세요. 아니 이 정보를 좀 들어보고 투표를 해야지. 이거는 지금 내일부터 투표 시작해가지고 금요일까지 다 끝나. 그 다음에 토요일날 정계 발표합니다. 옛날엔 가능해요. 대의원 투표가 있을 때는 대의원들이 오셔가지고 가중치가 높으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그런 지적을 했어요. 제가 무리하게도 얘기 안 했습니다. 당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투표 못하시는 분들 깜깜이 때문에 투표율이 35% 40%밖에 안 돼요. 당원들이 그러면 정견을 듣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나중에 마지막 날 어차피 대의원 투표가 있으니까 뭐 기술이 좋으니까 온라인으로 살짝 열어주면 되지 않겠냐 하고 제 페이스북에 의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정청래 대표님께서 그 뉴스공장 나가셔가지고 투표 구태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또 그분이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 그 팀 정청래 그 세 분의 최민희, 한민수, 이상현 의원님께서 후보님께서 합동연설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저기 뭐 룰을 또 바꾸려고 그래? 그게 룰 바꾸는 겁니까? 당원들의 저기 그 참정권을 우리가 보장하고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자는 건데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말을 막 폭포처럼 쏟아내가지고 요새 그런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데 그래도 결국은 잘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국민들께서 워낙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첫 번째 우리 저 기자님 질문에 답변이 너무 길어서 죄송하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결해서 네. 아까 그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또 실패를 언급하셨잖아요. 네. 인도 같은 경우 김관영 무소속 출마로 어떤 상당한 또 표를 얻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도 어떤 희망을 좀 보고 계시는지. 저는 뭐 그거를 제가 뭐 제 선거에 네.
제 선거에 이제 이용할 생각은 추호도 없는데 분명히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제가 누구보다 이번에 전북 도지선거 관련해가지고는 여기 우리 이제 안하고 배석했지만 단식까지 하면서 본인의 억울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을 제가 뭐 하나하나 따지면 어렵지만 저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제가 공약하면서 하나 했던 게 그 평소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명확하게 기준을 세우고 지도부에 따라 가지고 이런 공천의 기준 이런 게 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당무 관련돼 가지고는 그런 그 당무를 종합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설치해서 평상시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기준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게 이거를 해야겠다. 그리고 그 기구의 이 대표는 의원이 아니라 외부 기관에서 외부의 이 신망 있고 그 충분히 당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셔다가 미리 그러니까 당장 2년 후에 총선인데 저는 지금부터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이게 닥쳐가지고 하다 보니까 늘 똑같아지고 조방투기 뭐 만들어서 선관위 만들어가지고 그러다 보면 타성에 젖어서 이전을 해왔다고. 그게 대표적인 게 이번에 이 전당대회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당직자한테. 야 이거 뻔히 이럴 때 왜 저기 저 연설회를 끝나고 하냐 그랬더니 그렇게 해왔잖아요 지금 그동안. 그래서 그냥 생각 못하고 했습니다. 그걸 깨야 합니다. 그게 제가 예전에 협치하는 방안이고 그런 거는 제가 저 혼자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평당한 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그런 문제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를 받아가지고 꼭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하나씩 여쭤볼게요. 예. 후보님은 사실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우리용이라는 단어로 좀 사람들한테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과의 좀 특수관계 이미지가 좀 굳어져 있잖아요. 이제 또 최근에 출마하시면서도 뭐 가장 강력한 당정 연결고리가 되겠다 뭐 이런 인터뷰도 좀 하셨던데 이제 좀 동전의 양면성 같은 건데요. 이제 당이 사실은 좀 건전한 그 견제를 청와대와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너무 친하면서 그런 그 건전한 경쟁과 그런 견제보다는 오히려 좀 수직적 관계가 될 수 있지 않냐. 특수관계 있는 분이 최고위원이 된다면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 이런 것도 혹시 뭐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그런 우려 잘 알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런 거죠. 순응형, 순종형, 당과 청와대 관계가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은 가장 필요한 거는 당과 이 청와대에 있어가지고 좀 긴밀한 이 협력 관계뿐만이 아니라 의사 이 전달이 명확하게 돼야 됩니다. 청와대의 뜻이 뭐고, 그다음에 우리 당의 역할은 뭐고. 저는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두 번째는 제가 그동안 그 정치를 해오면서 이렇게 순응형으로 이렇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도 제 소신을 갖고 그동안 정치를 해왔고 그다음에 뭐 순응형이라는 당의 많은 의원님들께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면 그런 또 우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역할보다는 제가 이 건강한 다리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전달하는 청와대의 이야기만 전달하는 메신저가 아니라 저는 당의 이 역할을 갖다가 강화해서 오히려 전달하는 그런 제가 역할을 튼튼한 다리가 되겠다고 그런 제 각오로 답변을 좀 대신하겠습니다. 예, 통합혁명과 관련돼서요. 네. 예, 어떻게 보면 전주가 통합혁명을 통해서 민주화 네. 시작점이고 빛의 혁명까지 이했자고 네. 많은 사람 많으셨습니다. 예. 근데 통합혁명에 5대 과제가 있어요. 네. 한 개의 과제는 해결됐는데 지금 처음 입법지하고 공학의 정신을 입법화시키는 부분이 지금 과제로 남아있거든요. 최고위의 대신자 이 문제를 풀 수 있을지. 네, 지금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5개 입법에서 3개는 됐고 2개가 안 됐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한 거는 입법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너무나 공감합니다. 저는 뭐 정치의 이재명 대통령 정치의 요체가 저는 인내천이라고 봅니다. 사람의 하늘이고 그래서 대동세상 10년 전부터 그거를 기치로 하고 그다음에 그 억울한 사람들을 이 구제하는 그런 정신에 비춰가지고 그런 법률안에 이 재정과 입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안호 의원님뿐만이 아니라
전북에 계신 많은 의원들하고 연대 협력해가지고 뭐 동학 정신에 대한 거는 뭐 이론에 저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선거가 네. 너무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선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당연히 분열될 수도 있고 일단은 우려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향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냥 그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어떤 방향을 하겠다는 입장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우려를 하시는데요. 저도 처음에 그런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김용현은 그래도 좀 통합의 이야기, 그리고 8월 17일 이후의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당대회에 임했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워낙 팀으로 짜져가지고 이제 종료할 때가 전쟁을 치러야 할 때는 전투를 치러야 할 때는 회피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노선에 있어가지고 노선을 달리하고 이럴 때는 경로를 갖다가 펼칠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끝나고 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또 하나 제가 좀 이 부분은 그래도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이게 지금 이 정청래 대표님께서 최근에 160명의 이 국회의원들과 160만 명의 권리당원들을 좀 이 대결 구도로 가시더라고요. 본인은 160만 명의 권리당원과 함께하겠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은 160명의 국회의원들이 마음을 지금 안 주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회에서 160명의 국회의원들 마음도 못 얻으면서 어떻게 연임을 하겠다고 그러지? 저는 반대로 이거를 역으로 생각하면은 그만큼 전당대회 결과가 새로운 지도부를 간절히 원하는 김민석 우리 당대표 후보라든가 저와 이런 분들이 지도부를 구성하면은 160명의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통합이 되는 거는 금방 정리가 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오셨으니까 지역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전국의 가장 큰 현안은 뭐라고 보시고요? 전국에 예. 전국에 대한 뭐 공약이 있다면 하나 핵심 하나.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전국의 가장 큰 지금 하나는 여전히 저는 새만금이라고 봅니다. 새만금이 시간도 많이 길고 여기서 지금 새만금에 대한 정책적인 결과가 너무 지금 지리해가지고 거기에 대해가지고 지금 전국에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좀 그 부분의 속도를 빨리 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그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이걸 갖다 오는 과정인데 전국의 도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굉장히 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뭐 지금 그동안에 정책 담당자가 아니었고 제가 공백에 사는 동안 이거 처음에 나오는 건데 최소한 지금 우리 전남 이쪽에 이 1기기, 3기, 4기 해가지고 반도체 팹을 갖다가 건설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전북이 용서라든가 발전해서 안 쳐진다고 보거든요. 이것만 조금 담보